모든 제국은 위에서 세워졌고 모든 전쟁은 이를 위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잃어버린 모든 문명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금이 등장하기 전, 명목화폐가 탄생하기 전, 그리고 비트코인이 있기 전, 세상에는 땅이 있었습니다. 인류가 발견한 가장 오래된 부의 형태이자 최초의 화폐였으며 권력을 측정하는 가장 잔인한 척도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돈과 권력, 그리고 역사가 충돌하는 지점, 그 근원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종종 디지털 희소성을 새로운 발명품처럼 이야기합니다. 마치 비트코인이 인류 최초로 수학을 가치로 변환시킨 사례인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블록체인이 등장하기 훨씬 이전에 이미 세상에는 또 다른 불변의 원장이 존재했습니다. 그것은 코드가 아닌 흙과 바위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땅이야말로 최초의 하드에셋, 즉 실물 자산이었습니다. 유한하고 눈에 보이며 위조가 불가능했죠. 인쇄할 수도, 더 채굴할 수도, 복제할 수도 없는 단 하나의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등장한 모든 시스템, 금, 신용, 명목화폐, 그리고 암호화폐까지 이 모든 것은 땅이 이미 가지고 있던 본질을 필사적으로 재현하려는 시도에 불과했습니다. 바로 현실 그 자체에 의해 가치가 보증되는 가치 저장 수단 말입니다. 사실 돈은 모든 사람이 땅을 소유할 수 없었기 때문에 태어났습니다. 돈은 땅에 대한 접근권을 증명하는 영수증과 같았습니다. 대지 그 자체를 소유하지 않고도 그 영속성의 일부를 거래할 수 있게 만든 방법이었죠. 하지만 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땅이 돈을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돈이 땅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고대 이집트의 서부는 동전의 개수로 세지 않았습니다. 나일강 유역의 비옥한 토지 면적으로 부를 측정했습니다. 주기적으로 범람하는 평야가 곧 가치였고 풍성한 수확이 유동성이었습니다. 파라오들은 금속을 쌓아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영토를 쌓아두었습니다. 흙을 지배하는 자가 생명을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빨리 감아 로마 시대로 가보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거대 기업형 제국이었죠. 로마의 원로원은 정복한 땅을 라티푼디움이라는 형태로 분배했습니다. 노예들이 경작하는 거대한 농장이었죠. 이 시대의 땅은 단순히 수입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민권이자 담보였으며 사회적 지위를 하나로 합친 개념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단지 돈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존재 자체에 대한 권리를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가 무너졌을 때 제국이 남긴 진정한 화폐는 금화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봉건제도였습니다. 유럽의 암흑기는 무지 때문에 정의된 시대가 아닙니다. 바로 소유권에 의해 정의된 시대였습니다. 왕은 왕관을 소유했고 교회는 땅을 소유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건전한 화폐가 지배했던 좋았던 옛 시절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만약 당신 손에 토지문서, 즉 등기부등본이 없었다면 그 시대는 전혀 건전하지 않았습니다. 한 농부가 40년 동안 밭을 갈았더라도 흙 한 번 만져본 적 없는 누군가에게 평생 소작료를 바치다 죽어야 했습니다. 땅은 부였습니다. 하지만 오직 그것을 소유하도록 허락된 극소수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였습니다. 바로 그 배타성이 봉건제도의 천재성이었습니다. 중세시대의 블록체인은 디지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법과 혈통, 그리고 폭력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 원장은 권력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투명하게 보였지만
힘없는 자들에게는 절대 바꿀 수 없는 불변의 것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실패했기 때문에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구조가 너무나도 명백하게 보였기 때문에 끝났습니다.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상인 계급이 부상했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가 도래했을 때 땅의 개념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더욱 교묘하게 진화했습니다. 산업혁명은 토지담보대출로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은행은 아이디어를 보고 돈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토지의 면적을 보고 빌려주었습니다. 공장은 담보 잡힌 땅 위에 세워졌고 철도는 구매한 통행권을 가로질러 놓였습니다. 심지어 영국 최초의 국채인 콘솔조차도 토지에서 나오는 임대 수입으로 그 가치를 보증했습니다. 자본주의가 봉건제를 대체했다고 주장했을 때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자본주의는 단지 봉건제를 화폐화했을 뿐입니다. 땅은 금융화되었습니다. 잘게 쪼개지고 등기되고 세금이 매겨지고 증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소유권은 특권에서 상품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과거 귀족들이 누렸던 그 논리는 재산권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포장되었습니다. 봉건 영주는 건물주가 되었고 농노는 세입자가 되었습니다. 이름만 바뀌었을 뿐 의존적인 관계는 그대로입니다. 우리 한국인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이 그토록 절실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 불안정한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영속성의 증표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인류는 새로운 형태의 부를 창조할 때마다 결국 똑같은 계층 구조를 다시 만들고 맙니다. 금은 응축된 땅이었습니다. 채굴된 희소성이었죠. 명목화폐는 추상화된 땅이었습니다. 종이로 임대료를 지불하겠다는 약속이었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이 있습니다. 그 모든 혁신적인 약속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본질적으로 디지털 토지입니다. 유한하고 채굴되며 군인 대신 코드로 소유되고 방어됩니다. 희소성은 결코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것을 시뮬레이션하는 법을 배웠을 뿐입니다.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대해 말하는 방식에서 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건 디지털 부동산이야. 위조 불가능한 자산이지.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해 이 모든 언어는 봉건 시대의 DNA에서 그대로 가져온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는 자신보다 오래 살아남을 소유권을 갈망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 지지자들은 이를 개인 주권이라 부릅니다. 옛 귀족들은 그것을 자기 또는 소유권이라 불렀습니다. 도구는 다르지만 충동은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도 권력은 여전히 당신이 서 있는 땅을 통제하는 자에게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암호화폐 자산, 주식 자산, 종이 자산, 이 모든 부는 결국 부동산으로 다시 흘러들어갑니다. 가격이 오르면 승자들은 그들의 이익을 어디에 묻어둡니까? 바로 땅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닥치면 어떤 자산이 가장 가치를 잘 보존합니까? 땅입니다. 그리고 시장이 붕괴할 때 중앙은행들은 모든 것을 안정시키기 위해 무엇을 매입합니까? 바로 주택담보대출, 즉 땅에 대한 청구권입니다. 비트코인을 먹을 수는 없습니다. 주식 증서 안에서 살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땅 위에서는 잠을 잘 수 있고 식량을 심을 수 있으며 그 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땅에서 벗어나려는 모든 혁명이 결국 다시 땅으로 회귀하는 이유입니다. 땅은 그저 하나의 자산이 아닙니다. 다른 모든 자산이 그 위에서 공연을 펼치는 무대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돈이 진화하고 기술이 우리를 더 자유롭게 만든다고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시야를 충분히 넓혀보면 수세기에 걸쳐 동일한 순환이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이 생깁니다. 그 다음엔 붕괴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종이가 불타버릴 때 우리는 인쇄할 수 없는 유일한 것, 바로 흙으로 다시 달려갑니다. 이것은 1700년대 남해 거품 사건 이후에도 일어났고 1929년과 2008년의 주식시장 붕괴 이후에도 일어났습니다. 모든 디지털 붐은 결국 매우 물리적인 실물 자산으로의 회귀로 끝이 납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중력과 같은 법칙입니다. 화폐는 가치가 떨어지고 기술은 변하며 제국은 무너지지만 땅은 그저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아 복리 효과를 누립니다. 그것은 움직이지 않는 유일한 투자 자산이지만 어쩐 일인지 다른 모든 것이 그 주위를 맴돕니다. 모든 시대는 땅의 더 나은 버전을 발명했다고 주장합니다. 금, 채권, 명목화폐, 암호화폐. 하지만 그 어느 것도 땅을 대체하지 못합니다. 단지 그 궤도를 돌 뿐입니다. 심지어 추상적 금융의 정점에 있는 중앙은행들조차 부동산과 정부 소유지를 통해 땅을 축적합니다. 그들은 입 밖으로 말하지 않지만 알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가치는 실제하는 어딘가에 정착해야만 한다는 것을요. 이것이 땅의 잔인한 천재성입니다. 땅은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이 변해야만 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 부동산의 총가치는 380조 달러가 넘습니다. 이는 전 세계 주식 및 채권 시장을 합친 것보다 더 큰 규모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가 발명한 모든 혁신, 모든 금융상품, 모든 디지털 코드는 여전히 땅이라는 천장 아래에 존재합니다. 땅은 진정한 기축통화이며 문명 전체를 뒷받침하는 담보물입니다. 땅은 단지 부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부를 정의합니다. 신용의 기준점이자 조세의 근간이며 통화 시스템에 보이지 않는 기반입니다. 정부가 돈을 빌릴 때 그들은 땅에 기대어 빌립니다.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그들은 땅에 투자합니다. 그리고 국가가 무너질 때 폐허 속에서 살아남는 것은 종이 화폐가 아니라 바로 땅입니다. 현대 세계는 소유권이 유동적이며 우리가 낡은 계층 구조를 넘어섰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모든 시스템은 여전히 동일한 지도에 응답합니다. 단지 새로운 국경선이 그어졌을 뿐이죠. 인류의 상위 10%가 현재 전 세계 토지 가치의 85% 이상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장 가격과 주택담보대출 계약 뒤에 숨겨진 봉건주의의 지속성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택시장이라고 부르지만 그것은 정중한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시장이 아니라 계급을 나누는 분류장치입니다. 부동산은 단지 사람들에게 쉼터를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본에게 쉼터를 제공합니다. 부자들은 살기 위해 집을 사지 않습니다. 그들은 돈을 저장하기 위해 집을 삽니다. 디지털 폭풍 속에서 물리적인 다이 필요한 돈을 말이죠. 런던, 밴쿠버, 뉴욕, 그리고 서울의 강남과 같은 도시에서 동네 전체가 거대한 금고로 변해버렸습니다. 창문은 어둡고 문은 잠겨 있으며 그 부동산들은 해외 조세 피난처에 등록된 유령 회사들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거 공간이 아닙니다. 스카이라인을 가진 담보물일 뿐입니다. 금융 시스템은 바로 이것에 의존합니다. 부동산이 없다면 현대 신용의 대부분은 하룻밤 사이에 사라질 것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잠재력을 유동성으로 바꾸는 장치입니다. 당신이 등기 서류에 서명하는 순간 당신의 재산은 글로벌 금융기계의 데이터 포인트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금리가 현대인의 삶을 지배하는 진정한 통치자인 이유입니다. 금리는 단지 돈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땅에 대한 접근권에 관한 것입니다. 금리를 올리면 문은 닫힙니다. 금리를 내리면 입찰 전쟁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제정책으로 취급하지만 실제로는 토지 배급 제도에 더 가깝습니다. 이 모든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원칙은 중세시대의 첫 번째 헌장 이후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소수가 소유하고 다수가 임대한다는 원칙 말입니다. 우리는 단지 장원의 저택을 주택담보대출로 대체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여기 반전이 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땅의 희소성은 더 이상 물리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위적으로 조작됩니다. 정부는 구역 설정을 통해 공급을 제한합니다. 개발업자들은 투기를 통해 가격을 부풀립니다. 중앙은행은 이 게임이 공정해 보이도록 신용을 저렴하게 유지합니다. 모든 행위자들은 희소성의 환상을 보호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전체 시스템이 그것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땅이 진정으로 저렴해지고 소유권이 보편화된다면 계층 구조는 무너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땅은 단지 가치가 머무는 곳이 아니라 권력이 숨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과의 비교가 왜 그렇게 뼈아픈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비트코인은 독점을 깨뜨리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정부가 손댈 수 없는 소유 형태를 사람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였죠. 처음에는 그렇게 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분산 원장, 유한한 공급, 정치로부터 자유로운 네트워크.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비트코인은 자신이 대체하려던 세상을 점점 더 닮아갔습니다. 초기 채택자들은 사이버 공간의 지주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먼저 채굴했고 대부분을 축적했으며 이제는 거래소와 대출 플랫폼을 통해 자신들의 자산을 임대해주고 있습니다. 자유의 약속은 또 다른 타이밍과 접근성의 피라미드로 변했습니다. 희소성은 다시 한번 정상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익을 실현했을 때 그 돈은 어디로 흘러갔을까요? 현실 세계로, 실제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암호화폐 수익은 아파트가 되었고 토큰은 등기부등본이 되었습니다. 모든 디지털 환상의 끝에서 승자들은 똑같은 물리적 희소성, 즉 땅으로 현금화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비트코인은 그 용어 자체로 진실을 드러냅니다. 비트코인 채굴, 메타버스의 부동산. 이 모든 것은 같은 은유입니다. 진짜 땅을 살 여유가 없는 세상을 위한 디지털 토지 소유의 꿈이죠. 하지만 아이러니는 그보다 더 깊습니다. 탈중앙화에 대한 모든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조차도 지리에 의존합니다. 전기, 하드웨어, 그리고 지구 어딘가에 뿌리박힌 물리적 서버에 말이죠. 비트코인이 주장하는 독립성은 환상입니다. 그것은 단지 새로운 가면을 쓴 땅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미래의 부에 대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게임이 결코 온라인으로 완전히 이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지 게임판이 확장되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같은 규칙이 적용됩니다. 희소성을 통제하는 자가 가치를 통제합니다. 가치를 통제하는 자가 시간을 통제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통제하는 자는 다른 모든 사람의 노동력을 소유합니다. 이것이 문명에 숨겨진 연속성입니다. 파라오 시대부터 메타버스에 이르기까지
권력은 은유적인 것이 아니라 항상 영토적인 것이었습니다. 애플, 구글, 아마존과 같은 세계 최고의 기업들조차도 자신들의 지배력을 서버나 코드로만 측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토지 면적으로 측정합니다. 거대한 캠퍼스, 데이터 센터,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말이죠. 그들은 우리 대부분이 잊어버린 무언가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삶이 아무리 디지털화되더라도 통제는 여전히 흙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요. 로마는 제국을 가졌고 영국은 식민지를 가졌습니다. 오늘날에는 부동산 투자 신탁과 국부 펀드가 행성을 조각조각 담보 하나하나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개인은 금융 자유라는 모든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집을 소유하는 것은 현대 시민권의 시험대가 되었습니다. 시스템 내부에 있는 것과 외부에 있는 것을 가르는 차이점이죠. 임대로 사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유산 없는 세금 납부와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트코인이나 금융의 민주화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결코 말해주지 않는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부자들은 현금을 쌓아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영속성을 쌓아둡니다. 그리고 영속성은 오직 한 곳에만 존재합니다. 바로 당신의 발밑에 있는 땅입니다. 결국 모든 화폐, 모든 동전, 채권, 토큰은 당신이 그 땅 위에 머무는 것을 허락받을 것이라는 약속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최초의 계약입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것은 그에 대한 주석일 뿐입니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토큰, 새로운 금융 유토피아를 발명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소유권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당신은 단지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시뮬레이션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역사상 단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역사는 등기부등본을 손에 쥔 자를 보상할 뿐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누군가 당신에게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고 말한다면 그에게 상기시켜 주십시오. 금이 가치 있었던 이유는 그것이 땅에서 나왔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와이파이가 끊기고 시장이 붕괴하고 서버가 어두워질 때 당신을 먹여 살리는 것은 블록체인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누군가가 소유한 흙일 것입니다. 땅은 최초의 자산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산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빨리 혁신하고 아무리 높이 날아오르고 우리의 세계가 아무리 가상화되더라도 그들은 더 이상 땅을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역사 속에 숨겨진 더 깊은 진실을 탐구하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과거 속에 미래의 답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길을 안내하겠습니다.